안녕하세요. 홍시 안녕, 배야. 응? 채팅창이 또, 채팅창이 또, 돌아버리겠구만. 채팅창이 또. 기다려봐요. 오늘 또 이것저것 만지고 나서, 오늘은 이제 좀 되겠구만 했다만, 이번엔 채팅창이 또. 아니, 여기가 아니지. 아이고, 정말. 증멜루. 그러니까요. 어딨냐. 잠시만요. 이걸로만 해도 됐었나? 다시 안 올라오네. 정말 그러니까 진짜 뭐 할 때마다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조금 그렇네요. 음 다시 과도기를 시게 겪네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 아예 새로 설정 다시 해야겠다. 피곤하네. 쉽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우에행 채팅창 정신 차리. 홍시 천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 조금 이걸 좀 다시 해야겠네요. 죄송해요. 어딨냐. 뭐야, 또 됐어? 갑자기 왜 지목대로 또 돼? 뭐야? 황당하네 진짜.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아직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왜 돼 또 갑자기. 황당하네 진짜. 모르겠다. 됐으니까 됐다. 정신차리 하니까 된다고. 채팅창 도내를 해야지 채팅창이 생기는 거죠. 그건 나쁘지 않은데? 그건 나쁘지 않다. 여러분, 그건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데? 도내를 해야지만 채팅창이 말을 듣는 이 구조.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채팅창이 움직이게 하려면은 돈을 보내라. 채팅창이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면 돈을 보내라. 씩씩. 농담입니다. 네, 다들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잘 보내고 저녁 맞이하셨나요? 이제 뭐 3월이 되다 보니까 학생분들은 이제 진짜로 현실 개강을 했겠죠? 네. 대학생분들은 현실 개강을 하셨을 거고, 아직 대학생이 아니신 우리 청소년 학생 여러분들은 개학을 하셨을 거고, 네. 이제 학생이 아니신 우리 사회인 여러분들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똑같은 거지 같은 월요일을 맞이했겠죠. 네.
여러분의 연휴는 사라졌습니다. 월요일을 축하합니다. 이제 3월 달에는 빨간 날이 없죠? 3월 달에는 빨간 날이 더 없고 4월 달에 우리 그게 있죠? 그 4월 10일이지? 그때가 선거일이어가지고 공휴일이긴 하죠. 공휴일이기는 해요. 네, 4월 10일이 공휴일이긴 하고 그리고 5월 5일이 하필이면 또 일요일이라 대체 휴일로 6일날 쉬고 뭐 그거는 그래도 연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도 이제 달에 한 번씩은 뭐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아, 7월 달에 없구나. 7월 달이 빨간 날이 없네. 6월 달에도 한 번 6월 6일 있고 7월 달에 없고 8월 15일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9월에는 추석의 연휴가 그래도 토일 월 화 수 이렇게 이어지니까 또 좋네. 이때는. 가정의 달 어째서 요즘 근데 가정의 달이라고 해도 5월 달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5월 5일 어린이날만 이제 쉬고 어버이날은 약간 이제 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정의 달이라고는 하지만 휴일의 개념은 조금 없는 것 같기는 해. 그래 놓고서 5월 15일 스승의 날은 또 쉰다? 거의 뭐 선생님들 쉬게 만들라고 쉬고 싶어서 만든 날인가 싶을 정도. 근데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빨간 날인가? 그게? 아니잖아. 빨간 날이 아니잖아. 5월 15일이 빨간 날은 아니잖아. 아, 이번 5월 15일이 왜 내가 빨간 날로 체크돼 있나 했더니 그때가 음력으로 석가탄신일이네요. 어,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이라시아이마세. 아니 이게 아닌가? 아무튼간에 네, 부처님 오신 날이었구나. 5월 15일이 왜 빨간 날로 돼 있나 했네. 찍어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이 빨간 날이 아닌데 왜 체크돼 있지? 하고 봤어. 부처님 이라시아이마세.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또 이제 불교의 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이게 놀림처럼 들릴 수 있으니 네, 제가 놀리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부처님의 날짜 선정 대단해, 대단해, 부처님 최고야. 아,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이러면 또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뭐 괜히 부처 최고 논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사실 이제 치지직에서 단독으로 송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래저래 변경된 사항들을 하나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조금 정비를 했어요. 네, 보신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네, 재수강 채널로 다시 명칭이 바뀌고 도메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 도메인은 아니고 그 접속 그 뭐라 그러죠? 그 애트 붙이고 나서 뒤에 유튜브 애트 뭐 그거 하는 것도 다시 리플레이로 바꿨고요. 재수강 영상은 내일은 아니고 수요일부터 업로드 될 겁니다. 내일 좀 작업을 미리 해놓고 업로드를 해서 수요일부터 이제 1월 13일자 영상부터 해가지고 짝짝짝짝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알림도 좀 많이 올 거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오면서 좀 여러분들 디스코드라던가 뭐 혹시라도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을 같이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방송분을 따라잡으려면은 하나하나씩이 아니고 뭐 하루에 막 2개씩도 업데이트되고 막 이럴 거다 보니까 조금 업로드가 많이 될 예정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디스코드 방금 방송 켜지면서 디스코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디스코드 치지직 봇을 바꿨어요. 예. 바꿨습니다.
이름은 똑같은 치직이라는 봇인데 네, 성능이 조금 다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업로드를 또 했습니다. 알람을 끄는 수밖에.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 수강생으로서 어찌 알람을 끈단 말인가. 안 된다. 아무튼 그 방금 전에 디스코드에도 이제 오늘 방송 알람부터 그 에브리원 멘션을 붙여가지고 올렸습니다. 다 챙겨본 본방인 걸 그건 맞긴 하지만 네, 뭐 들린 말은 아니지만 타임라인 찍겠다고 다시 보기도 받는 걸 점점점점. 알았어. 그러니까 보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보란 얘기는 안 할게. 알람 설정을 끈다니 그건 너무 잔혹하잖아. 교수님 조회수 올려드려야지. 맞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심심할 때 볼륨 1로 해놓고 틀어놓고서 계속 돌리란 말이에요.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라. 볼륨 1로 계속 돌려라.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그 좋아하는 가수분들 스트리밍 올려줘야 될 때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가면서 볼륨 1로 해놓고 계속 돌리고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저도. 예. 아는 친구가 그거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열정적이더군요. 아, 그리고 치지직 채팅봇을 이제 좀 만들려고 이제 만든댄다. 이제 추가를 하려고 이제 조금 봤는데 아직 뭐라 그래야 되지? 아주 간편화된 채팅봇이 나온 거는 잘 없고, 제가 조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명령어를 만들고 해야 되는 좀 그런 채팅봇들 위주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좀 그래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봇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봇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채팅봇을 하루하루 계속 좀 추가를 해나가듯이 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시간이 되면은 좀 그런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내일 방송에는 채팅봇도 조금 추가해가지고 같이 좀 들어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저렇게 좀 계속해서 방송에 손을 방송이라기보다는 물론 방송이라면 방송이죠. 치지직 세팅에 맞춰서 방송 세팅을 치지직에 맞춰서 조금씩 또 이렇게 변경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런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플랫폼처럼 기존에 있던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네. 어쩌겠어. 맞아요. 어쩌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뭐. 견뎌. 이겨내. 두하나.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재생된 그 영상. 두하나. 일어나라 두하나. 아, 미치겠어. 인터넷 세상에서 제발 빠져나와. 그 세상이 현생이 아니라고, 이 멍청아. 거긴 현생이 아니야. 이미 밈에 절어버린 뇌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알아듣고 크크크크크 하고 있는 여러분도 다 밈에 절어진 뇌라죠. 네, 거의 뭐 밈에 절어진 장아찌 수준이죠. 우린 모두 장아찌야. 호에 홍씨는 그런 거 몰라. 홍씨는 그런 거 알아요. 홍씨는 그런 거 알아. 호에 투하니 때 나니 손나노 시라나이. 치즈직도 근데 어제 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지 우리는 아직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트위치가 망했다고 다들 우리한테 인사 온다고 막 이러면서 막 잠깐만 이러면서 막 급하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손대고 있는 게 막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의 치즈직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솔직히 이제 치지직 팀보다 상위에 있는 부서들이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 베타 기간 동안에 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나름 다들 각오를 다지고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물이 막 갑자기 댐이 터져가지고 우악 하고 들어오니까 자기네들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확보는 된 거잖아. 자기네들의 미래가 확보가 됐잖아요. 확보가 되고 나니까 이 들어온 물을 잘 저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되게 눈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치지직이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위에 부서에서도 막 상위 부서가 생각보다 수익이 별론데 이러면서 뭐 치지직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사업을 접는다고 하거나 막 그러면은 이제 치지직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스트리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절망편이긴 한데, 야 이놈들아 막 이러면서 막 뭐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이제 웃는 건 최후의 승자는 우가우가일 뿐이죠. 최후의 승자는 그곳일 뿐이지 사실. 근데 그건 절망편이지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치지직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 네이버 부서 상위 부서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 트위치 이제 한국 서비스 종료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고받고 사업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거니까 뭐 이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한국 시장은 이 뭐랄까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장이 아직은 사실은 좁은 편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라이브 한다 그러면은 유튜브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은 유튜브가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일본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유튜브가 더 그렇죠. 북미 쪽이 이제 트위치, 북미가 트위치, 유럽 쪽이나 일본은 유튜브를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했고 예전부터. 유럽은 약간 트위치 반 유튜브 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일본은 거진 유튜브, 트위치는 많이 안 하고, 트위치는 한 진짜 소수? 그리고 또 일본은 고전에 니코니코동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니코니코동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다 그런 게 있죠. 니코니코동은 아직도 있어요. 니코동에서 아직도 방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고전의 니코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첫 그 스타트를 아프리카가 끊었던 게 단점도 분명히 있고 또 장점이라면 장점도 있죠. 뭐 아무튼 뭐 네이버 치지직이 잘 자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 보면은 잘 이어질 것 같아 느낌이. 콜라 맛있어. 펩제 라임 플레이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많이 샀었어. 제 기준에 좀 많이 사가지고 많이 남아 있었다가 오늘 마지막 병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이래저래 나갔다가 지갑을 봤는데 맞다, 저번에 2+1 행사 때 물량 모자라다고 하나 못 받았던 게 있었네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사장님 저번에 이거 2+1인데 못 받았어요. 이렇게 영수증 보여드리니까 근데 어쩌죠? 아직 물건이 또 막 이러시는 거야. 아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요? 역시 동네 작은 편의점의 한계. 다음번에 꼭 주문해서 넣어 드려올 테니까 다음번에 와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맞다, 이제 얘기를 좀 해야지. 오늘 이제 제가 지난번 그 포토홀 밟고 난 사고로 인해서 차를 좀 이제 이래저래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차량을 이제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차가 여러 가지 이유가들이 있기는 했는데, 아무튼
정식적으로 제 차량이 된 건 오늘이에요. 원래는 제 차량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랑 운전자로 등록만 해놓은 상태로 제가 그걸 갖고 다니고 있었던 거고, 제 명의로 아예 이제 오늘 바꿨어요. 등록을 오늘 새로 해가지고 아침에는 일단 구청 먼저 가서 차량 등록하고 뭐 하고 했는데 경찰 와가지고 취득세가 제로예요. 취득세가 없었어. 개꿀. 보통 이렇게 차량 넘기고 하면 취득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취득세가 제로. 개꿀. 개꿀. 그래서 취득세도 안 내고 아주 그냥 서류 처리만 해가지고 등록증 받아가지고 이제 제 명의의 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문제가 있는 바퀴를 이제 하려고 갔었어요. 그래서 기아 서비스 센터를 가가지고 네. 잘 맡겨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포토홀 사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이어가 한쪽이 고장, 그 휠이 아예 휘어져가지고 거기는 아예 휠까지 교체를 해야 되고, 보통은 타이어를 한쪽을 교체하면 같은 라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앞바퀴면 앞바퀴, 뒷바퀴면 뒷바퀴, 반대쪽에 있는 같은 앞바퀴나 뒷바퀴를 같이 바꿔줘야 돼요. 저는 왼쪽 앞바퀴, 운전석 밑에 있는 바퀴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앞바퀴도 타이어만 바꿨어요. 타이어만 바꾸고, 그리고 기존의 그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보다 왼쪽 뒷바퀴 타이어가 더 오래되고 많이 마모가 돼서 왼쪽 앞바퀴 타이어는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는 뒤쪽 타이어에 들어가고, 오른쪽 앞바퀴는 새 타이어를 끼고, 왼쪽 이제 부서지진 않았고 휠과 타이어를 아예 새로 이제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어를 싹 갈았는데 대략 한 40만원 돈 나왔습니다. 38만 얼마 나왔더라고요. 아주 그냥 돈이 착착착착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그거 하고 네, 집에 들어오는 길에 제가 요즘 계속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더 큰 문제, 이제 그걸 바꿔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이제 하부, 이제 그 포토를 쿵 하고 밟아서 이 휠 정도의 충격이 있었어서 하부에 충격이 가해져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아까 저녁 되기 좀 전에 찾으러 갔었을 때 외관상으로 하부에 다른 큰 문제는 없고 한데 이제 약간 이렇게 차가 우측으로 흐르는 느낌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 차를 몰았을 때 이미 이 차가 꽤나 오래된 차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약간 이쪽으로 흐르는데 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고 살짝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있는데 핸들 놓으면은 점점 이쪽으로 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 심한가요? 그랬더니 뭐 많이 심하다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어쨌든 딱 원래는 놓으면 딱 정가운데로 딱 직진이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는 어쨌든 약간의 틀어짐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근데 많이 불편하시면 수리를 하셔야겠지만 연식이 오래됐고 해서 대부분은 이 정도는 수리 안 하시고 타시는 경우들도 많으시다. 그래서 뭐 저도 일단 직접 몰아봐야지 이게 원래 있던 제가 느끼던 그 느낌인지 아닌지를 아니까 일단 차를 이제 다시 받으러 갔었죠. 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거 원래 그랬던 거를 그대로 그냥 느끼신 것 같다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기름도 딱 이제 때마침 한 칸밖에 안 남았고 그래가지고 기름도 넣고, 기름 또 3만원 이상 넣으면은 또 새 차가 또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새 차도 오랜만에 새 차도 싱 머신 들어가가지고 살짝 우웅 하고 돌리고, 그러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죠. 아싸 새 차 했다 이러고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야. 이거 제가 아주 나를 잡았죠. 근데 제가 이거 포트홀 사고다 보니까 그 도로 관리하는 곳에다가 이제 그 서류를 넣어야 되잖아요. 포트홀 밟아서 사고 났고 보상을 이제 어느 정도 받으려면 제가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까먹고 있었던 거야. 타이어 사진 찍는 걸.
고장 그 휜 타이어의 사진 휠을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고 그냥 한 거야. 집에 도착을 하니까 그게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러고서 다시 돌려가지고 와 주차장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와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내가 돌아오니까 그분은 깜짝 놀라신 거야. 뭐 차에 많이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서 아니요 저 타이어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랬더니 막 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트홀 밟은 거 보상 받으려면 그렇게 뭐 서류랑 뭐랑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이 사고 났던 타이어를 찍어 보내야 되는데 제가 사고 났었을 때 밤이어가지고 안 보이고 그리고 그때는 막 정신이 없으니까 못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원래는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할 때 그때 찍으려고 생각했었는데 까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했더니 막 어떡하죠? 이게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어 회사에서 자기네들한테 새 타이어 가져가지고 그리고 폐타이어는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랬더니 막 타이어는 가져갔고 휠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휠이 휘었던 거잖아요. 휠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휠이라도 찍겠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휠을 또 차깍차깍 또 이렇게 찍고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행이네요. 휠은 저희가 휠이 휜 거여서 다행이네요.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휠이 휜 게 다행인 게 맞나 싶은 그런 극적극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다시 사진을 찍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상 처리 그러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그거야. 그 차가 오래된 만큼 블랙박스도 좀 옛날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블랙박스가. 그 블랙박스에는 SD 카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칩, SD 칩이라고 해야겠죠. SD 칩.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 블랙박스라. 백업? 그러니까 그 사고 난 날 이후로 차는 거의 안 몰았으니까 아직 백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진 않을 텐데 내일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SD 카드를 어떻게 백업을 해야 되나요 지금. SD 카드에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컴퓨터로 옮기지야. 다이소에 포트 따로 파나? 다이소에? 잠깐만요. 내 송출컴 인터넷이 왜 이러지? 크롬 정신 차리. 크롬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잠깐만. 송출컴 자체는 멀쩡한데 크롬이 정신을 못 차리네. 크롬 정신 차리. 됐다. 됐어요. 오늘 이래저래 자꾸 신경 쓰인 게 많구만. 다이소의 SD 카드 리더기? 내일 다이소도 들으면 들려야겠네. 3월 시작이 버라이어티하다. 그러게요. 제가 어차피 또 내일 아침에 병원을 가야 돼요. 제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게 있어서 내일 아침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아침에 어차피 병원을 또 가야 되니까 내일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이소를 들려서 그러면 한번 사야 되나? 검색을 해보자. 다이소 SD 카드 리더기. 다이소 마이크로 SDN SD 카드용 리더기 2,000원밖에 안 하네. 엄청 싸잖아. 역시 다이소 그저 빛. 한때 우익 기업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욕을 했던 다이소지만 우리 생활에서 사라질 수 없는 다이소 그저 빛.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거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솔직히 말해서 뭐 심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랄까,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너무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일본도, 근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나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것 같아. 우리나라도 좀 이제 특정 어떤 지역 혹은 특정 연대, 연배, 나이대 혹은 특정 어떤 사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일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신 분들도 솔직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일본도 똑같잖아요. 특정 지역, 특정 나이대, 특정 어떤 사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반한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또 뭐 우리처럼 씹덕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악감정을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약간 뭐랄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뭐랄까 나라의 그 관계적인 그러니까 국제적 관계 같은 것 때문에 약간씩은 서로에게 뭐랄까 질 수 없지라는 그런 그러니까 스포츠로 가면 질 수 없지 혹은 그래도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지 혹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거를 좀 어쩔 수 없이 감추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좀 이렇게 감추고 하는 그런 좀 그게 있잖아요. 일본은 자기네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치부가 될 수 있는 걸 좀 감추고 있는 거니까 물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약간 서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일본 그러면 안 되지. 한국 너무한 것 같아. 뭐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약간 우익 기업이다. 그러면은 나도 씹덕인 나조차도 우익 이 새끼들이 이러면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익 뭐야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다이소도 그렇고 유니클로도 그렇죠. 유니클로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유니클로 이제 한창 그 우익 그런 얘기가 이제 한창 나와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을 때 이제 한국인은 탑10이지 이러면서 탑10을 가가지고 옷을 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감정이 또 어느새 사라졌어. 그냥 바쁘면 유니클로 가는 거지 뭐. 바쁘고 싼 여름 반팔티 사고 싶어? 집에서 유니클로가 겁나 가깝거든요, 저희 집이. 차로 5분이면은 유니클로가 가거든. 막 유니클로 갈 때도 있고. 게임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게 있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 조만간 이제 발매되는 게임 중에 라이즈 오브 더 로닌이라는 이제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된 이제 그 뭐라 해야지 발매 전 이 디렉터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정발이 안 돼서 다행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발이 안 돼가지고 왜 삭제됐지? 왜 정발이 안 되는 것처럼 됐지? 하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플스 유튜브 채널에 안 올라왔는데 일본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라온 그 디렉터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아하니 그 우익 사상의 거의 이제 헤드에 있는 사람, 수많은 이제 전범 범죄자 취급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스승, 그런 사람들이 나온 학교를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면서 그 사람을 굉장한 위인 취급하면서 이 게임에 그 사람이 나올 거를 암시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 디렉터가.
근데 그렇게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물이라면서 약간 찬양하듯이 표현한 사람이 게임에서는 어쨌든 전범에 막 이런 거를 표현하진 절대 않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라이즈 오브 더 루닌이 이제 발매를 안 해요. 그래서 저런 게임은 절대 발매가 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라이즈 오브 더 루닌을 발매하는 개발사가 팀닌자예요. 팀닌자가 어떤 회사냐? 그 인왕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와룡 이렇게 만든 그 개발사예요. 팀닌자. 소울라이크의 새로운 저평을 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인왕 시리즈, 그리고 작년에 나름 꽤나 크게 흥행을 했던 와룡, 네, 이렇게. 이제 물 마시길 못 쓰잖아. 못 쓰잖아. 못 쓴다고. 아무튼 간에 그 개발사고, 그 디렉터가 와룡이었나 인왕이었나 둘 다였나? 아무튼 그 디렉터로 참여하거나 개발자로 참여한 게임들이에요. 인왕은 개발자로 참여하고 와룡은 디렉터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런 거지. 저도 그걸 듣고서 하긴 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인왕하고 와룡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인왕하고 와룡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게임 자체는 그 사람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하면서 많은 정당성을 우리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선긋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들이 가끔 들어. 막 정말 나는 그런 사람 뭐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면 아마 앞으로는 인왕하고 그쪽도 와룡이나 이미 지나간 게임들이긴 하지만, 혹은 팀 닌자 자체를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저도 약간 조심스러운 거야 이게. 근데 또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랄까, 어떤 판매하게 되는 거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소비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무언가가 될 수 있는, 내가 만든 거를 타인이 공공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만드는 거에 어떤 자신의 뭐랄까 자신의 사상을 너무 담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철학이나, 그러니까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게임의 시대 배경 혹은 게임의 테마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철학적인 내용이나 사상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의 사상과 철학을 담으려고 하는 순간에 분명히 어떠한 문제는 생기는 것 같아. 비슷한 느낌이 저는 라오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오어 파트 2. 닐 약쟁이 맨 새끼가 그런 게임이 있었나? 그런 게임이 있었나? 딱 그런 거야. 라오어 원밖에 없잖아요. 원밖에 없지.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뭐랄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뭐랄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뭐랄까 확고한 무언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단순하게 업무 능력만 따지면 업무 능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업무 능력만 따지면은 출중한 사람들도 꽤 많은 거야. 확고한 무언가가 있고 확실하게 뭔가 밀고 나가려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능력이 좀 뛰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제일 문제가 그런 거지. 닐 드럭만도 현재 너티독의 수장이고 닐 드럭만이 너티독의 수장이고 그 팀닌자의 디렉터도 팀닌자의 수장 디렉터죠. 어떻게 보면은 닐 드럭만은 사장이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매하는 것 때문에 수장인 것 때문에 그 게임사를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불편한 거죠. 개인적으로 너티독에게는 좀 이제 닐 드럭만이 진두지휘를 하는 입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너티독에게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티독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원래도 너티독 게임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너티독 게임들이 별로라는 게 아니고 저랑 취향이 잘 맞지 않아서 너티독 명작 게임 많이 만들지 라고만 그냥 생각하는 회사기도 했는데 약간 닐 드럭만이 점점 이 입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너티독의 게임들이 많이 별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 팀닌자도 그래서 요번에 보면서 좀 조심스럽더라고. 팀닌자가 한번 제대로 찾아볼까? 나무위키, 거무위키에서 도움을 받아볼게요. 라이즈 오브 더 로닌. 거무위키를 킨다. 그러니까 개인의 철학이 녹아들어서 좋은 작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개인의 철학이 뭐랄까 어떤 현실의 역사적인이라는 표현보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는 철학이 되면 분명히 그건 둘로 나뉠 수밖에 없어. 그냥 개인의 어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라는 그게 정말 나만의 그 확고한 철학이어서 들어가면 그냥 호불호 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이런 거에 개똥 철학을 담아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이 사람 참 특이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 사실에 관련이 되어 있다 보면 그게 분명히 누군가는 굉장히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거나 괴로웠거나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디렉터 이름이 어디 있냐? 야스다 후미이코. 야스다 후미이코. 이 사람이 이제 디렉터거든요. 인왕 1 메인 디렉터, 시나리오 라이터, 인왕 2 프로듀서. 프로듀서. 나 발음 왜 이러냐? 프로듀서. 인왕 2의 프로듀서, 디렉터, 시나리오 원안, 와룡 총괄 프로듀서, 라이즈 오브 더 로닌 프로듀서, 디렉터. 그러니까 어쨌든 인왕부터 이 사람이 메인이었네. 일본은 사람의 명함 중 명만 가르치니까요. 뭐 그쵸.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은 생각을 합니다.
인왕에서 디렉터 맡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인 디렉터로서 이제 처음 이렇게 같이는 아니구나. 닌자 가이덴 때부터구나. 프로듀서. 자, 이런 거 보면은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참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애매해요. 입을 다물거나 사상을 담으면 안 돼. 아, 그치. 종합예술이라면 자기 철학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철학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 철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뭐랄까 사실과 사건에 기반한 철학을 잘못 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심스러운 거긴 해.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간디가 간디를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에서는 위인으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가 진실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보다는 누가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간디에 대해서 뭐 그의 사상과 철학을 뭐 존중하고 뭐 내가 그거를 따라간다가 아니고 그냥 우리 어릴 때 간디를 위인전에서 읽었으니까 아 간디는 위인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거 같은 거야.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종합예술인으로서 간디에 대해서 어떤 간디의 철학에 굉장히 동조를 해서 나의 예술에 나의 뭐랄까 그 뭐라 해야지 말이 안 나와. 나의 무언가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조심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걸까?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거지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다. 그만하자.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만. 딴 얘기할래. 자, 오늘은 잡설을 좀 줄이고 페르소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내일 아침에 또 병원에 가려면 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너무 긴 시간 방송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후딱 페르소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넘어가자 이 말이야. 음악도 끄고 끝난 김에 자, 화면 바꿀게요.